프랑켄슈타인. 오늘은 고전이지만 고전 같지 않은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상업적으로 어느 정도 성공을 거두긴 했지만 출간 당시에는 지금처럼 커다란 주목을 받지 못했고 당시 유행했던 괴기 소설의 아류작 정도로 취급받았던 작품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 시대 일부 평론가들은 이 작품을 걸리버 여행기 그리고 지킬 박사와 하이드와 함께 최초의 SF 작품으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이 책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입니다. 우선 빅터 프랑켄슈타인이 있고 그의 창조물인 괴물이 이 책의 두 주인공입니다. 책에서는 정확한 이름이 없기에 편의상 괴물로 칭하겠고 프랑켄슈타인 또한 빅터로 칭하겠습니다. 그 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은 이 책에 나오는 돌연변이 거인인 괴물의 이름이 아닌 괴물을 만들어낸 과학자의 이름임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북극 항해를 하는 배의 선장으로 있는 로버트 월튼, 빅터의 약혼녀 엘리자베스 라벤자와 빅터의 친구 앙리 클레발, 그리고 동생 윌리엄과 빅터 집안의 하녀 저스틴 모리스 등 다양한 인물들이 등장하지만 이 정도가 주요 인물들입니다. 참고로 이 소설을 집필한 사람은 메리 셸리라는 여성 작가로 대략 1815년 메리 셸리가 18세일 때 쓰기 시작한 소설입니다. 메리 셸리라는 사람은 1797년 영국에서 태어났으며 공상소설 작가 겸 수필가입니다. 18세였던 셸리는 당시 유부남과 사랑에 빠진 상태였고 그와의 사이에서 낳은 아들 윌리엄과 함께 프랑스와 스위스로 여행을 하던 중이었습니다. 여행지에서 만난 시인 바이런과 무서운 이야기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하던 중 영감을 얻고 소설 프랑켄슈타인을 집필하게 됩니다. 참고로 바이런은 영국의 대표적 낭만파 시인으로 메리 셸리의 의붓 여동생 클레어 몬트와의 사이에 딸을 두고 있으며 매우 방탕한 생활을 했다고 알려진 인물입니다. 사실 그 당시 시각으로는 괴기스럽고 무서운 소설로 이름이 났지만 현대의 시선으로 보면 괴기 소설이라기보다는 지배계층과 노동자, 여성과 남성 등 인간의 아픈 내면을 볼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소설은 액자 구성으로 되어 있어서 북극을 항해하던 로버트 월턴 선장이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로버트 월턴이라는 사람은 산업혁명과 과학기술 발달 덕분에 무언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해 북극을 탐험하던 인물입니다. 월턴의 배는 항해하던 중 처참한 몰골로 천신만고 끝에 자신의 배에 오르는 빅터 프랑켄슈타인을 만나고 그가 누군가를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들은 흥미로운 이야기를 누이에게 편지 형식으로 적으며 본격적인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자,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빅터는 스위스 출생으로 독일로 유학 가서 물리, 화학, 생물학을 공부하지만 갑자기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그 때문인지 중세의 연금술이나 불로장생 등 초과학적인 것에 몰두하게 됩니다. 결국 스스로 생명체를 만들겠다는 야망을 품게 되고 시체를 구해서 이것들을 이어붙여 8피트의 키를 가진 괴물 같은 돌연변이 인간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2m 40cm라면 최홍만 선수보다 키가 크니까 대충 짐작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 안타깝게도 피부 및 동맥이 드러날 정도로 흉측한 괴물의 모습으로 탄생하게 됩니다. 아름다운 것과 거리가 먼 혐오스러운 모습에 실망한 빅터는 자신이 만든 창조물 때문에 괴로워하며 결국 현실 도피를 선택하게 됩니다. 그리고 버려두다시피 한 괴물도 자취를 감추고 맙니다. 그러던 중 몇 년의 시간이 흐르고 자신의 고향에서 빅터의 어린 동생 윌리엄이 살해당하고 그 범인으로 집안의 하녀 저스틴이 잡혀 교수형에 처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러한 비보의 고향으로 내려간 빅터는 그곳에서 하녀 저스틴이 아닌 괴물의 흔적을 찾아내고 그가 동생을 죽였다고 확신하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돌연변이 거인은 잔혹한 괴물로만 인식되지만 사실 괴물은 숨어 지내는 동안 여러 부류의 사람을 만나 선행도 베풀고 인간이 느끼는 사랑에 대한 감정, 연민, 애정을 배우고 언어까지 배우지만 그의 흉측한 외모 때문에 배척당하고 의심받으며 마음속 깊은 곳에 상처를 받게 되는 존재입니다. 빅터 동생의 사고도 사실 따지고 보면 우연히 생긴 일인데 이 때문에 잔인한 괴물로 오해받으며 그를 더욱 궁지로 몰아넣는 계기가 됐던 것입니다.
빅터는 고향을 등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깊은 산속으로 혼자만의 여행을 떠나게 되지만 여기서도 괴물과의 악연이 이어지게 됩니다. 괴물은 깊은 숲까지 빅터를 뒤쫓아다니며 그를 자신의 창조자라 부르고 그와의 만남을 시도합니다. 결국 괴물은 빅터 앞에 모습을 드러내며 그에게 그동안 자신의 어려웠던 삶에 대한 이야기와 자신을 창조한 것에 대한 원망과 함께 자신을 제발 버리지 말라고 애원합니다. 그리고 간곡하게 자신과 함께할 배우자를 창조해주면 사람의 눈에 띄지 않고 조용히 사라지겠다고 약속합니다. 그리고 만약 자신의 부탁을 거절한다면 빅터의 지인은 물론 인간들 세계를 피로 물들이며 철저하게 복수하겠노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빅터는 또 다른 괴물을 만들 수 없다며 괴물의 부탁을 거절합니다. 이에 분노한 괴물은 울부짖으며 사라지지만 결국 빅터의 친구 앙리까지 죽이게 됩니다. 충격을 받은 빅터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와서 그의 오랜 연인이었던 엘리자베스 라벤지와 결혼하게 되지만 괴물은 사랑하는 연인까지 죽이고 맙니다. 이러한 일이 있자 빅터는 참지 못하고 결국 최후의 결심을 하게 됩니다. 빅터는 자신의 창조물인 괴물을 자신의 손으로 정리하겠다고 다짐하며 괴물을 찾아 여행을 떠나게 되면서 복수가 복수를 낳는 불행의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빅터가 괴물을 추적하며 소설의 최초 장면으로 오버랩됩니다. 괴물을 쫓던 빅터는 지친 나머지 탐험선에 구출되지만 결국 괴물을 죽이지 못하고 선장 웰턴에게 괴물을 처치해달라고 부탁하며 죽게 됩니다. 이후 배에 타게 된 괴물은 죽은 빅터의 시신을 보며 자신을 이렇게 만든 빅터를 원망함과 동시에 자신이 빅터의 삶을 피로 물들인 것에 대해 후회하며 괴로워합니다. 그리고 배를 나와 죽음으로 대변되는 눈보라 속으로 떠나고 맙니다. 이 소설에는 과연 누가 괴물인지에 대한 철학적 물음을 우리에게 남기고 있습니다. 작가 셸리의 어머니는 유명한 여성 페미니스트 중 한 명으로 프랑스 혁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입니다. 그래서인지 셸리도 페미니즘의 영향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는데요. 이 소설 속 괴물이 말했던 나의 외모가 혐오스럽다고 나를 만든 아버지가 나를 버리고 비명을 지르며 달아난 것을 알고 있어. 나는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가야 하는가? 나는 누구이며 어째서 이토록 외로운가? 라는 말에서 겉으로 볼 때는 단순히 삐뚤어진 과학과 괴기스러운 외모를 가지고 있는 한 창조물의 고뇌를 다루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비참한 창조물로 대변되는 노동자들의 눈물 어린 삶이 은연중에 숨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고 소외된 존재로서의 괴물의 모습 속에서 그 시대에 격동하는 바람을 맨몸으로 부딪히며 참아낸 소외된 계층의 사람들을 떠올려야겠습니다.